안녕하세요. 집토끼 하영입니다. 수학행 라디오 시작할게요. 오늘은 눈이 조금 왔던 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노래 가사 하나 읽어드릴게요. 양희은 씨와 악동 뮤지션이 같이 부른 나무라는 노래입니다. 저는 이 가사를 읽고 누군가가 떠올랐는데 여러분도 누가 떠오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난 그의 손을 만질 때 그의 날들을 꽤 오래 엿보았지. 깊게 패인 손금에 모른 척 해온 외로움이 숨어 있었고 이렇게 거칠었는 줄 다시금 알았네. 그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의 어린 날들을 비춰보았지. 떨어뜨린 입가에 한가득 지나간 시절을 머금고 있었고 낡고 오래된 기억을 여전히 견디고 있었네. 난 그의 주름처럼 메마른 것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나를 힘겹게 안고 고요히 눈을 감기에 슬피 우는 법을 잊은 줄 알았고 이렇게 바람 부는 줄 나는 몰랐네. 꽃맺음이 다한 굽은 등줄기는 초라했지만 그가 떠난 자리는 나무랄 곳 없이 텅 비어있네. 여러분은 이 가사를 듣고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저는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오늘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머니랑 굉장히 사이가 가까워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일을 하지 않으시고 집에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제가 성인이 다 된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거의 20년 넘게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집안을 많이 돌보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요리도 굉장히 잘하시고 살림도 정말 잘하셔서 정말 항상 집이 깨끗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꾸준히 아침을 챙겨 먹거든요. 저희 엄마가 단 한 번도 아침을 안 챙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일을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아침을 다 챙겨주시거든요. 누구나 가족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런 마음이 좀 큰데, 예전에 제가 한번, 좀 상처되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좀 다퉜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나는 엄마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뭐 그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 엄마의 표정이 전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울먹이는 것 같아 보이기도 했고 굉장히 좀 슬퍼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를 위해서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딸이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인생은 별로라고 생각해.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좀 많이 상처를 받으셨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지금 시골 할머니 댁에 내려가 계세요. 힐링을 좀 하러 가셨는데
저희 외가댁이 전라남도 그 끝에 있는 증도라는 섬이거든요. 진짜 멀어요. 아마 이번 주쯤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이 가사를 보고서 저희 엄마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어, 엄마 없이 집안일을 해보니까 다른 가족들이랑 나눠서 하는데도 진짜 많이 힘들더라고요. 장 보는 것도 되게 귀찮고 힘들고 정말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다는 게 되게 스트레스더라고요.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진짜 할 게 많아서 어머니의 소중함을 진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부터 갱년기가 심하게 오셔서 그리고 갑상선도 좀 안 좋으시거든요. 작년에 11월쯤에 제 일을 그만두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우시는 것도 몇 번 봤거든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니까 다른 가족들보다는 엄마랑 같이 이제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많은데, 그때 저희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정말 나는 그냥 가족들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자식들도 다 키워놓으니까 이제 자신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남편은 계속 일이 바쁘고 주말에는 또 본인 개인 취미생활 하느라 바쁘고 그래서 나이 50쯤 되고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허망하고 너무 본인이 그 자신의 삶이 너무 껍데기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너무 막막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저한테 하셨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많은 걸 어머니한테 받았고 지금까지 편하게 잘 살아온 이유도 저희 어머니 공이 정말 큰데 그거를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항상 받아오던 배려였기 때문에 항상 받아왔던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고부터는 용돈도 이제 매달 드리고 약속 없을 때는 같이 놀러 다니려고도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릴 때는 제 어머니를 위한 책도 한 권씩 빌려오고 그러거든요.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좀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몸이 갈수록 좀 안 좋아지시는데, 이제는 제가 저희 엄마한테 좀 버팀목이 되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도 너무 아이 같고, 철이 좀 없어서 빨리 이렇게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경제적으로만 독립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리도 조금씩 배워보고, 운전 연습도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제가 운전면허를 20살 때 따고, 운전을 몇 번 해본 게 전부여서 운전을 거의 그냥 모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꼭 차를 이용해야 할 일이 생기면 어머니한테 좀 부탁을 해왔거든요. 같이 이제 볼일 좀 바로 보러 가달라.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제가 직접 우선 연습을 해서 제 볼일 보러 다닐 때는 제 스스로 이렇게 다니도록 좀 해보려고 해요. 요리도 조금씩 하고 집안일도 꾸준히 도와드리고 좀
그러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감성적인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집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한테는 어머니가 어떤 존재이신가요? 오늘 자기 전에 나에게 어머니는 혹은 부모님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네요. 저는 또 내일 저녁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굿밤 되시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래요. 안녕히 주무세요.